네, 안녕하세요, 유엑서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16년 차 기획자이고요. UX 기획 쪽을 본업으로 하지만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PM, PO, 현재는 좀 다양한 역할을 오가면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 기획자 출신으로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기획자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면 뭐 에이전시, 벤처, 뭐 대기업, 프리랜서 이런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했고 또 멤버십, 금융, 게임, 커머스 이런 좀 다양한 분야의 일을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에서 UX 중심으로 콘텐츠라든지 커머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UX라는 이름으로 간간히 브런치에 글을 쓰고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X 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일까요? 예전 버전에 제가 웹기획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 뭐 2010년 전후에는 비즈니스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보이게 만드는 설계자 역할이 주였고요. 그래서 또 화면 설계를 한다든지 메뉴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일이 좀 중심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 2015년도 이후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UX를 하는 사람 또는 UX 기획을 하는 사람이 좀 사용자의 모든 경험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고객이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좀 확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X 기획자는 그 UX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좀 더 리딩하고 비즈니스와의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UX 기획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웹 에이전시에서 모두 경험을 하셨어요. 각 기업 유형에 따라가지고 UX 기획의 업무도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에이전시 쪽 이 두 분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유는 대기업에서 에이전시로 보통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전시 자체가 이런 수주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할 자체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는 아무래도 UX 업무에만 집중할 수가 있고 또 UX 자체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UX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접적인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외부 수행사를 관리해서 본인이 일정 정도의 일을, 진행을 하고, 에이전시의 일을 맡겨서 진행하고, 그 수행된 업무를 관리한다든지, 리포팅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견기업, 벤처 뭐 이런 차이는 아래날의 차이라기보다는 규모의 차이, 그리고 얼마나 아레날이 세분화되어 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조직이 커지면 조직의 어떤 일들이 더 세분화되게 돼 있고요. 물론 벤처같이 조직이 작으면 그 세분화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에이전시의 차이,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의 차이는 직접적인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의 차이와 어느 정도 세분화돼서 아레나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느냐의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X 기획 업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실무가 점점 바뀌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UX 실무 트렌드는 어떠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면 2, 3년 전부터 UX를 하는 이런 툴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UX 기획은 거의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020년대 넘어오면서 스케치라든지 이런 XD라든지 다른 툴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거의 피그마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그마가 워낙 대세 툴이 되다 보니까 UX 기획이나 디자인, 뭐 어떤 UX의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이나 업무 방식, 또 참여자들, 예전에는 UX를 하는 사람들만 참여했다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까지 UX 산출물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UX 툴에 대한 발전 속도, 또는 그것들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20년 정도 들어오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데이터 드리븐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좋은 UX에 대한 평가도 어떤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이용한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UX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아졌고, 전문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고, 특정 에이전시에서만 UX를 잘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회사들에서도 좋은 UX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UX가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X를 통해서 한 단계 서비스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요새는 좀 가져오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금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유망한 UX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역량적으로는 중요한 건 당연히 기본적인 스킬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뭐 스킬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UX 툴을 다룬다든지, UX를 할 때 필요한 언어들을 안다든지, 어떤 개발적인 지식, 이런 총괄적인 UX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스킬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UX를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UX라는 업의 본질은 새로운 답을 찾고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UX라는 직무 자체가 어떤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까지 회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과 오픈마인드로 협업할 수 있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스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스킬을 표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가 있고 또 조직 안에서 이걸 다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업의 마인드가 있다면 저는 역량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스펙이 중요하진 않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UX를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특정 전공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학점이라든지 특정한 자격증의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도 조금씩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다양한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스펙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UX에 대한 열정을 풀어낼 수 있는 플랜을 좋은 회사에서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17년도에 수행했던 멤버십 서비스,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UX 총괄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전체 PM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꼽은 이유는 어떤 서비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당연히 고객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기업 안에 있는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꼽은 이유는 그 모든 포인트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을 저는 가지고 있고 보통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멤버십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는 좀 기업 안에 제공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초기부터 UX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UX의 방향성을 잡을 때 고객 중심 또 고객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리서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 환경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실제로 출시되었을 때 다른 어떤 서비스 또는 멤버십 서비스보다 고객의 눈높이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잘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 중에 본인이 평가했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기업의 UX 기획 사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나왔던 서비스 중에는 저는 29cm가 굉장히 좋은 UX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를 UX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서비스가 잘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서비스로는 제가 최근에 사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나이키 러닝 앱이라든지 또 애플워치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써보면 예전이랑은 좀 더 또 다른 개념으로 한 단계 또 발전이 돼서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달리기 자체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재밌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에 좀 UX도 이렇게 UX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UX라고 평가를 할 때는 그 UX가 그냥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와 서비스 목표에 이어지게 만드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라면 계속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29cm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심미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하고 잘 연결돼가지고 수익 창출까지 기여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UX 관점에서? 일단 29cm 같은 경우는 실제 고객이 탐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까지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접근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물건을 늘어놓고 물건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물건에 접근을 해서 고객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UX 기획을 오래 해오시면서 여러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도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들이나 신입들이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UX 기획에 도움되는 사이트들을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추천할 만한 커뮤니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링크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전달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 유형을 경험해 오셨으니까 취준생들이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기업 유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 유형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UX 쪽 분야에서는 대기업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UX를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고, 들어온다고 해도 웬만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UX 신입을 데리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이나 취준생이라면 에이전시나 스타트업 쪽에서 시작을 좀 추천을 하고요. 3년 차에서 5년 차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고 한마디로 직접 고생도 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빠른 호흡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회사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중요한 건 어떤 자기의 목표와 커리어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스타트업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불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커리어의 방향 같은 경우도 나는 그냥 UX를 전문가로 남고 싶어. 근데 굳이 대기업을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표와 커리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고 또는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을 하고 이런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몇 년 차, 몇 년 차 때 어떤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것들을 플랜을 잡고 거기에 맞는 회사를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뭐 어떤 그런 멘토링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 업계에 좋은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가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미리 잘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회사들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면접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뽑는 입장일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뽑고 싶은 인재상은 어떤 인재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면접을 제가 보기보다는 면접관으로서 들어가서 많이 보는데, 많이 보다 보면 최근에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스킬이 전부 다 좋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스킬의 차이들은 뭐 크게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오히려 그 친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서 또 입사 지원서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 저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친구의 정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몇 가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한 가지에 정말 창의적이고 특별한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뽑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UX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UX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의외로 답을 못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의 본질이라든지 UX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이 일을 막연히 요새 비전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이 친구의 마인드셋이 어떤지 UX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좋은 답을 하는 친구를 많이 뽑는 편입니다.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만나보신 경험도 있으실까요? 이건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최근은 아니고 조금 시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해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그렇다고 해외 회사를 다닌 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여행을 통해 여행도 하고, 어, 뭐,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실제적인 취업은 굉장히 늦게 했는데, 그런, 해외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좀 생각이 많이 열려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기억이 나고요.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이
본인이 서브잡으로 이미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버 활동이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 막 이렇진 않았지만, 나름 그 일에 정말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아, 이런 특별한 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는 UX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